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37일 만에 0을 기록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신규 확진자 발생이 한 명도 없었다며 어제 확진자 0의 기록은 지난달 11일 해외 유입 6명 이후 37일 만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하루 확진자 수가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3명 이내로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집합 금지 조정 등 거리 두기 완화 여부는 20일 민관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 추석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많은 귀성객과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추석 연휴 이동 자제 요청이 무색할 정도로 관광지 주변 숙박시설은 벌써 만실에 가까운 예약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진정세이긴 하지만 아직 방심하기엔 이릅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예약률이 20%가량 급감했던 여수시의 유명 숙박업소. 2주 뒤로 다가온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방역 작업에 분주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전체 객실 310개 가운데 280개 객실의 예약이 이미 완료됐습니다. 현재는 90% 정도 예약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점차 매일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휴 때 되면은 어느 정도 만실을 갈 것 같습니다. 이 호텔을 비롯한 주요 숙박업소의 예약률은 95%로 벌써부터 만실에 가깝습니다. 전남 담양군의 한 유명 관광지.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명 정도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조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산책하고 하니까 기분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상인들은 연휴 특수를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을 떨치지 못합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서 상주하면서 마스크 쓰고 방역을 한다 해도 이제 이동 인구가 누구냐면 오시는 관광객들이잖아요. 손님들이고 그분들이 조심해 주셔야 돼요. 방역 당국은 하계 휴가 기간인 지난달 이후 모임이나 여행과 관련된 집단 발생은 13건으로 연관 확진자는 300명을 넘는다며 추석 연휴 기간 이동 자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고향이나 친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모임이나 여행 등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4일까지를 특별 방역 주간으로 지정해 각종 시설과 사업장에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전라남도도 관광지 180여 곳에 대해 출입 명부 작성 등 방역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민주노점상 전국연합은 어제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가 발표한 코로나19 지원 대책에 노점 상인들이 제외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통시장 5일장이 폐쇄되거나 노점상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대다수가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며 광주시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을 노점 상인에게도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학기 등교 수업이 시작도 했지만 학교 방역 여건은 오히려 열악해졌습니다. 학교 방역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문제가 생기면 나오는 땜질식 지원이 아닌 체계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보도에 박지성 기자입니다. 급식실 앞에 학생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한 명씩 체온을 재고 손 소독 후 거리를 두고 자리에 앉는 건 1학기와 같습니다. 달라진 건 이 과정을 방역 인력 도움 없이 모두 교직원들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역 인력을 쓰는데 드는 정부 지원이 2학기 들어 끊겼기 때문입니다. 담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끝나시면 그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교실 공간이나 그 외 기타 공간들도 이제 선생님들 손이 이제 더 많이 미쳐야 되니까 업무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좀 과중되는 부분들이 있죠. 자체 예산으로 방역 인력 고용을 한두 달 연장한 학교도 있지만 이마저도 없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시간제 단기 고용이라 사람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학생들의 손이 많이 닿는 곳에 방역 활동을 이렇게 했으나 지금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아이들의 그 체온 측정 이 정도 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부처에서 기회가 되고 자원이 충분하다면 일선 학교에 그런 지원을 해 주시면
전남은 1학기 기준으로도 학생 100명당 방역 인력이 0.31명으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에다 특별 교부금을 좀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희망 일자리 사업과도 지금 연계해서 전체 70%가 넘는 농어촌 학교들이 날마다 전원 등교하고 있고 보건교사도 가장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역 인력 감소는 학교 방역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2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전남 동북권의 수건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에 동참하며 변화가 감지됐는데요. 최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데다 지역사회도 결집력을 보이지 못하는 등 곳곳에 걸림돌이 생기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여순 사건 특별법안. 국회 사무처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법안의 검토 보고서입니다. 유족과 연구자 등의 진상규명 요구가 큰 만큼 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생각하면 오는 12월 활동을 개시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다른 과거사와 함께 조사에 나서는 것이 특별법 제정보다 바람직하다고 썼습니다. 만약 조사가 미진하면 그때 법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실려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사건의 중요성과 법 제정의 시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박합니다. 납득할 수 없고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진영 장관께서 20대 국회 때 제주 4.3 사건의 예를 드시면서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형평이나 또 일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데도 지역사회가 특별법 제정의 의지를 뚜렷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의원 이견 등으로 여순 사건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도의회가 앞장서서 조례를 만들고 조사에 나서 특별법의 마중물이 됐던 제주 4.3과는 딴판입니다. 특별법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서라도 전남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우리 전남도민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소관 상임위에 지역 국회의원이 없다는 한계와 여전한 반대 의견도 뛰어넘어야 하는 상황. 여당인 민주당이 앞장서 예전보다 정치적 지형은 유리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추진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며칠째 하늘 표정이 어두웠는데요.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파란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아침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17.8도로 선선했는데요. 모레까지 아침 기온 계속해서 15도 안팎을 보여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남동진하면서 이제는 대부분 지역의 비는 그친 상태지만 낮까지도 일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한 덕에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2,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화순이 23도가 예상되고요. 여수도 23도, 광양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남 서부 지역은 대부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모레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광주 민간공항의 무한공항 이전을 중단하자는 시민 제안을 광주시 정책으로 추진할지 여부를 가리는 결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민권익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항 이전과 관련한 입장을 연말까지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권익위는 지난 2018년 광주시와 전남도가 맺은 상생협약서에는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에 서로 협력하기로 돼 있다며 두 시도지사에게 협약 이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광주시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에 민간공항의 무한공항 이전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올라왔고 시민권익위 교통분과는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자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전라남도가 익산과 여수를 오가는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서울에서 2시간이면 도착하는 경부선 등과는 달리 전라선은 3시간이 넘는 무늬만 고속철도라며 여수와 순천권의 관광객 증가 등에 맞춰 고속철도 건설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동부권 지자체와 함께 공동 건의문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전공대를 오는 2022년까지 정상 개교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학교 건물 확보를 위해서 전라남도가 일부는 신축하고 일부는 임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한전공대 개교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 4,000제곱미터를 2022년 3월 개교 이전에 신축하고 나머지는 내년 9월에 완공 예정인 에너지 신기술 연구소 일부를 임대교사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